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로 포화 상태였던 북한 의주 비행장이 텅 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화물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격리된 화물이 북한 내부로 모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의주 비행정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입니다. 7월 말까지 활주로와 유도로 등을 가득 채운 화물이 거의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소독시설인 의주 비행정은 중국에서 열차로 넘어온 화물을 3개월간 보관해온 장소로 지난 7월 말까지 중국발 화물로 가득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4월 중국 단둥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이에 따라 북중 화물열차 운행 중단 소식이 들린 이후 의주 비행장은 새로 유입되거나 북한 내부로 유통되는 화물 대신 장기간 방치되어 온 화물 더미가 가득한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2.5km 길이 의주 비행장 활주로와 유도로 그리고 그 사이 공간이 빈자리를 드러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북한은 지난달 2일을 전후로 화물을 크게 줄이기 시작해 일주일 만에 활주로 상당 부분을 비워 지금과 같은 텅 빈 상태는 최소 약 한 달간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 기간 화물이 새로 쌓이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중국에서 유입된 화물도 없는 것으로 보여 화물열차 운행 재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의주 비행장에는 창고 형태의 건물 약 10개가 마련돼 있어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이 보관 중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위성사진을 통해 열차가 포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북중 간 열차는 여전히 운행 중단 상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과 중국이 열차 통행은 중단시켰지만 선박 등 다른 교통수단을 통한 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BOA는 중국 해관청서 자료를 분석해 지난 7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5,974만 달러, 수출액은 1,298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각각 약 209%와 423%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BOA는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중국 항구에서 포착돼 제재 위반 가능성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에 중국 측에 예성강 1호 억류를 요청했는지 또 미국 정부 차원의 어떤 노력이 펼쳐지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즉답 대신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2일 IAEA 정기이사회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달간 광범위한 작업이 관측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활성화돼 있고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가 계속 관찰된다며 이같이 밝히고 최근 4번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도 새 작업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것이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BOA에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4번 갱도에서도 복구 준비 정황을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여러 번의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3번 갱도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소형화 실험을 진행하고 4번 갱도에서는 수소폭탄을 시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 정책 법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고 시 자동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라고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국회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이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관리하고 최근 협력을 강화하는 북중 관계의 속도 조절을 위해 미북 수교 등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태영호 의원은 11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 지도부가 공개한 핵무력 정책 법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 법령의 핵무력은 김 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면서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명기한 건 김정은 유고 시 핵무기가 자동으로 사용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에 법적으로 짐이 곧 핵무기다. 그리고 짐이 죽는 순간 북한의 핵무력은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동적으로 사용될 거다. 그러니까 정부가에서 핵전쟁을 막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짐의 목숨을 너희가 유지시켜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법제화한 겁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평양이 외부의 공격을 당할 경우 일선 지휘관들이 지도부의 반응을 묻지 않은 채 핵무기 단추를 누를 수 있다는 걸 법제화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결정이라며 김정은 참수 같은 작전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당근과 채찍 등 모든 방법을 구사했지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었다면서 이젠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수교 등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면서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중 협력의 간극을 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핵이라는 걸 손에 쥐었기 때문에 군속 방법으로는 이게 안 되고 결국은 이 스마트 파워로서 저는 무너뜨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우리는 그러지 말고 네가 무서우면 우리 성 안에 들어가서 대화하자. 우리 성 안으로 들어갈게. 깃발 들고 저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런 시도는 북한 핵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과거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미중 수교 전략처럼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20, 30년 후 세대 변화로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외부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영국에서 8년 반가량 북한 외교관을 지낸 태 의원은 최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행사에서 6번 정도 만났었다며 온화하고 친절한 이미지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영국 군주는 모두 세습 체제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강제성과 공포에 의해서 김씨 가문에 대한 존경 이걸 끌어내려고 하고 영국 왕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국민에 의한 자발적인 그런 존경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데서 저는 대단히 차이가 있다. 태 의원은 영국이 인적 교류 등 비판적 관여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 수교한 반면에 북한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국제사회의 개입을 막고 서방의 제재 돌파구를 열기 위해 영국과의 관계를 역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정권의 정부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정부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검열에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글자입니다. 법안은 오하이오주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의 게리 코놀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앤디바 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으며 앞서 지난 6월 상원은 본회의에서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전 세계 현대판 노예가 지난해 기준 5천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현대판 노예의 여러 국제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의 수감시설 내 강제 노동 문제가 있다고 국제노동기구 ILO가 지적했습니다. ILO는 12일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지난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내 수감시설의 강제 노동 행태가 반인도 범죄 중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LO는 이 UN 보고서가 북한 내 일반 수감시설에서 특히 가혹한 조건 하에 강제노동이 발생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북한 수감시설 내 강제노동 형태로 건설과 농업, 벌목, 광업을 비롯해 비슷한 형태의 육체적인 중노동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수감시설 내 가혹한 노동 환경의 예로 극도로 긴 노동시간과 최저 연령 수준 이하의 배급량, 전반적으로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의료 지원 거부, 업무 할당량 미달로 인한 잦은 구타 등을 지적했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로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이 내려진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9일
크리스토퍼 안 씨에 대한 보석 조건 완화 명령문에서 안 씨의 발목 추적 장치를 제거할 것과 외출 시간 제한을 없앨 것, 이동 가능 범위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관할구역으로 넓힐 것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 사법당국 관계자와의 화상통화 의무화 규정과 함께 반북단체 자유조선 그리고 링크 회원들과의 접촉 금지 규정도 폐지할 것을 명령하는 등 검찰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 씨 변호인 측이 요구한 내용 모두를 미국 법원은 수용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에 대한 이번 보석 조건 완화 결정에 따라 앞으로 결정이 남아있는 인신보호 청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스페인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체포됐으며 이후 미국 법원은 안 씨에게 가택연금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